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전원 중학교 1학년생 일부,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죄로 의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빠따 장혜종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강간범죄랑 강제추행 범죄에 비해서 학생들 사이에는 주로 이제 데이트 폭력 형태의 사건이 많아요. 어떤 심각한 강간 범죄라기보다는 보통은 호감이 있거나 데이트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원치 않는 어떤 성관계라든지 범죄적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만 19세, 18세 미만인 분들인 거고, 그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형법 외에도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잖아요. 아청법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자다 라고 생각하면 성적인 접촉 자체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이게 나이대별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의제 강간으로 취급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건 13세 미만 초등학생 전원 중학교 1학년생 일부, 생각보다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추행을 했든 속였든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간음을 하거나 성적인 어떤 추행을 하면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죄로 의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절대적인 성보호의 영역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직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불문 성적인 접촉이 모두 범죄로 취급된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5학년들끼리도 데이트를 하거든요. 걔네들끼리 사귀다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게 둘 다 가해자가 돼요. 성범죄가 성립이 돼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성관계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둘 다 범죄가 되고, 다만 애들은 그 촉법 소년 되는 상태잖아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소년 법원에 가서 가정법원 판사님한테 처벌을 받거나 혼이 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나이 차이가 안 난다.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교 3학년, 15세, 16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동의하에 중학생과 성관계 하는 것 자체는 이 학생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13세 이상이 돼버린 학생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의유를 낼 수가 있고, 아청법 적용되죠. 형법상 이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되죠. 하다 보면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소년법원으로 가더라도 소년원 입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 16세, 17세 일반적인 미성년자인데, 성범죄에서 성년과 다른 점은 위계 위력에 대해 의한 간음죄라는 게 적용이 돼요. 위계라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위력은 본인의 어떤 계급이나 나이나 체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협박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어떤 압력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위계 위력인데, 미성년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을 하면 그것도 거의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위계 위력이 성립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선배 또는 일진, 무리가 있거나 야 와봐, 완전히 항거하지 못할 정도로 협박 폭행을 하진 않았으나 약간 무섭고 선배고 막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지금 소리 지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어떤 압박감만 있어도 위력에 의한 간음 주장이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서로 좋아가지고 데이트를 하던 과정에 어떤 성관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13세가 넘어가면 그것까지를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범죄 행위가 어떤 건지를 자녀하고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미성년자니까요, 엄청나게 중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보통은 자기 자녀 얘기만 듣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 손도 잡고 안기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얘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부모님이 평소에도 그랬고 애들 사귀는 사이인데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성범죄 하면은 깜짝 놀라서 굉장히 몰아쳐 갈 거고, 경찰에서도 일반 형사분과 다르고 아청과에서 수사관들이 막 달려들어서 무서운 분위기로 막 몰아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별일 아니고 이게 뭐 합의해서 대충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로 가벼운 어떤 접촉, 별일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경범죄 수준의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 얘기가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피해자에게 상처 없도록 사과를 잘 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부모의 반응이 야 뭐 그런 걸 신고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우리의 뭐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강간범이야 우리 아들 이러면서 발끈해가지고 피해자들이랑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그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범죄자에 대해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짝 엎드려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중범죄 진짜 감옥 간다 그러면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해서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아이가 전과자가 될지 안 될지를 자세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큰 애들은 다 컸으니까 알겠지 싶어서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디 성기 막 만지고 이런 거 뭐 별 생각이 없이 호기심에, 그리고 생각보다 경각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얘기를 해보자. 너 절대로 그런데 만지면 안 돼. 혹시 이성 관계가 있더라도 큰일 난다. 만약에 진짜로 술을 먹었든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인생을 정말 망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고등학생은 형사처벌이 진짜로 돼요. 강간범으로 형사처벌이 돼서 전과자가 되는 순간 강간범이 된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오늘은 미성년자 청소년 관련 성범죄 피해 가해자분들에게 제 경험상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드렸고요. 뭐 이런 상황에 실제 처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